이제 개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인데, 사실 이런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다루게 된다 그러면 이제 OS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윈도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당장 많이 쓰시고 있는 게 윈도우즈 10, 그 다음에 윈도우즈 11이 있겠죠. 둘이 엇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수업은 윈도우 10으로 요걸 이제 운영체제는 이제 베이스로 깔고 출발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 뭘 쓰냐 이런 걸 텐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버전이 2022 버전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어떻게 뭐 생성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만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정해진 건 두 가지 정도만 쓸 건데 요거를 이제 커뮤니티 버전 이제 무료니까 받아 쓰시는 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받아 쓰실 때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는 게 그냥 깔면 안 돼요. 설치하실 때 반드시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이라고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윈도우즈 10 SDK 요것도 체크를 해놨거든요. 기본적으로 요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체크가 되는데 이 SDK 부분은 체크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 11 쓰신다 그러면 윈도우즈 11 SDK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요런 거는 뭐 C 언어 공부하실 때 이미 어느 정도 환경을 구축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다. 그러니까 뭐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템플릿을 이제 뭘 쓰느냐 요게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제 코드를 만들 때 제가 이제 그 수업 중에 예제 만드는 장면을 보여드릴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런 어떤 기초적인 거는 그냥 시간상 줄이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 이제 새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전체 예제의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 콘솔 앱으로 되어 있어요. 콘솔 앱. 그러니까 C나 C++ 기반으로 이제 예제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C++로 되어 있어요. 물론 C++라는 내용을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말이 좋아 C++지 사실상 C처럼 코드를 작성하기 때문에 뭐 C++ 문법을 모르신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건 없다. 그 점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콘솔 어플리케이션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만드실 때 선택하시는 그런 프로젝트 템플릿 있죠?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헤더 파일들을 조금 인클루드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전에 안 하던 것들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거죠. windows.h라는 헤더 파일이 있어요. 요 헤더는 이제 수시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예제에서 다 인클루드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t 캐릭터라고 이제 요거 또 인클루드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제 그 문자열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다룰 얘기가 진짜 많아요. 일단 그 멀티바이트 캐릭터 셋이냐 뭐냐 아니면 유니코드냐에 따라 얘기가 나오고 뭐 거기에 또 UTF-8이 어떻고 뭐 인코딩 얘기하자 그러면 사실 할 얘기가 한보따 아닌데 요거 관련돼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미 영상을 만들어 뒀어요. 1시간가량 됩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 수업을 여기에서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이 강좌에 넣진 않았습니다. 굳이. 아무튼 요 windows.h를 주로 인클루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API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API들이 선언되어 있는 헤더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사실 다 어디에 있냐면 MSDN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MSDN 어디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안내해 드릴게요. 항상 습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된 템플릿은 뭐가 있냐면 이제 MFC입니다. MFC 템플릿을 쓰는데 이 MFC 앱을 쓰는 경우가
몇 번 없어요, 예제 중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뭐 할 때 이거를 쓰냐면은 이제 DLL 라이브러리 만들 때 이 DLL 라이브러리 자체를 가져다 사용하는 EXE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요거 개발할 때 이제 DLL 그 예제 쪽에서 이제 MFC 앱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MFC로 들어가면 뭐가 좀 복잡한데 딴 거 아니고요. 대화 상자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합니다. 요거는 만드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MFC를 다루려는 수업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는 이제 10이든 11이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10으로 이 수업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든 MFC 앱이든 이제 이런 형태로만 다룬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예제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제 꼭 다 타자를 타이핑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또 말씀드리면 예, 당연히 예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죠. 진짜 단순 타자 연습이라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진짜 보고 따서 그냥 코드를 눈으로 카피해서 넣듯이 타자만 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오타를 만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실수 때문에 어떤 뭐 오류 때문에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오류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공부가 많이 됩니다. 공부가 많이 돼요. 다만 이제 이런 영상을 지금 인터넷으로 인강 형태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해결하기가 사실은 이제 그때는 답답한 거죠. 네, 왜냐면 옆에 동료가 있거나 그러면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원래 그래요. 내 눈에 뭐는 안 보이는데 남이 실수한 건 잘 보이거든요. 그럼 지나가던 친구가 나는 막 1시간째 이게 왜 이러지 모르겠어. 막말로 삽질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야 그거 너 이거 설정 안 했어? 이게 한마디 툭 던져주면 이제 예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예, 두 가지 오묘한 감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그래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모두 똑같이 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통해서 이제 그 학습 공부할 기회가 더 생기겠죠. 그리고 좀 곁다리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한 3-4명 정도가 스터디 그룹을 만드셔서 함께 하시면 좋아요. 네, 이게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뭐 저는 최대한 설명을 드린다라고 노력은 하겠으나 그게 또 예, 각자의 처한 상황과 이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맞춰드릴 방법은 저로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치지 않게 서로 이끌어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특히 이런 오류 같은 걸 경험했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같이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윈도우즈 저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요.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그때 저도 20대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였어요. 근데 이때 제가 공부했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수업 자체는요. 어느 정도 들었냐면 3시간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20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낌 오시죠? 시간이 벌써 3시간씩 20일을 수업을 들었어요. 그럼 60시간이잖아요. 이 60시간 수업을 듣는 동안 이 3시간 수업이 저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수업에서 사용된 어떤 교재가 있었겠죠? 이 교재 외에 이제 외부 교재로 이제 책을 하나 샀는데 사실상 바이블에 당시 해당되는 이 책을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낮에 이제 점심 먹고 모이거나 그 전에 모여서 우리끼리 맨땅에 헤딩해서 복습하거나 혹은 예습하고 그렇게 3시간 수업을 듣고 그렇게 60시간을 했을 때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강의 보실 분들은 진짜 각오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만큼이 걸렸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었겠지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가 총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반복해서 듣든 스터디를 병행해서 어떻게 하든 하여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공부,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동안은 각오를 좀 단단히 하시라.
이제 이 공부한다는 거는 거의 전공자 수준으로 진입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공자, CS 전공자도 시스템 프로그래밍 공부 안 하고 수료가 가능하죠. 저는 그게 상당히 놀라운데, 네. 아무튼요. 그 이상의 뭔가를 하기로 시스템을 만지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은 이 60시간 이렇게 제가 공부해 가지고 성과를 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겁먹으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안 되더라도 위안을 얻으세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는 그걸 2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0시간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때, 제가 20대 때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개발 환경 준비까지 이제 모두 끝났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문자열 부분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 그 정보에다가 남겨드릴게요. 유튜브 링크를. 그 영상도 꼭 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준비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네, 기본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넘어갑니다.